30년 만에 재회, 진정한 용서. 프롤로그 1994년. 그날. 야, 수진아, 어디가? 복도 끝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17살 수진은 몸이 굳었다. 언니 지수와 함께 다니는 지연은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일진이었다. 언니, 저기 또 혼자 도망가려고 해. 18살 지수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두 자매는 부잣집 딸로 학교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급식비 가져왔어? 지연이 수진의 가방을 낚아챘다. 가난한 집안의 수진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겨우 급식비를 마련했지만 그것마저 매번 빼앗겼다. 제발, 그것만은. 닥쳐. 지수가 수진의 뺨을 때렸다. 수진은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밀려났다. 언니, 저 애 표정 좀 봐. 진짜 웃겨. 지연이 킥킥거리며 수진을 계단 쪽으로 더 밀었다. 제발, 그만. 수진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수진을 세게 밀었다. 꺼져. 거지야. 쿵. 수진은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몸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으아, 헐. 진짜 떨어졌네. 빨리 가자. 두 자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떠났다. 복도에 남은 학생들은 모두 외면했다. 누구도 수진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수진은 팔이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그 후였다. 한 달 동안 급식비를 빼앗겨 밥을 먹지 못했다. 화장실에 갇혀 찬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교실 한쪽 구석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젠가는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한 것은 성공이었다. 저 애들보다 더 잘 살 거야. 반드시. 일부 30년 후. 2024년. 지수 언니. 오랜만이다. 지연아, 와. 진짜 오랜만이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7성급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최고급 호텔 VIP 라운지에 있었다. 지수는 이제 48세. 지연은 47세가 되었다. 둘 다 중소기업 사장의 부인이 되어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언니, 그 샤넬백 신상이지. 5천만 원짜리. 응.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 너 그 에르메스는? 이거 3천만 원. 별거 아니야.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교만함은 변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음식 서빙해드리겠습니다. 주방 보조복을 입은 여자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낡은 주방복이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손은 거칠어 보였다. 지연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 눈이 커졌다. 잠깐, 언니, 저 사람. 응. 지수도 그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설마, 수진이? 주방 보조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았다. 수진이 맞지? 야, 우리 알아보겠어? 지연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다. 크크크 대박.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일 하고 있네. 지수가 비웃었다. 이부, 극심한 모욕. 지수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저 옷 좀 봐. 완전 낡았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남루하구나. 그니까 저 주방복도 얼마나 오래된 거야? 빨래를 얼마나 안 했길래 저렇게 누렇게 변했어? 지연이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빨래도 제대로 못하나 봐.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음식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꾹 참았다. 야, 수진아, 너 밥은 먹고 다녀? 지수가 악의적으로 물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너 같은 주방 보조 월급으로 밥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 언니,
보니까 완전 말랐던데?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영양실조 아냐? 지연이 낄낄거렸다. 에휴. 불쌍해. 우리는 매일 한 회 랍스터 먹는데. 쟤는 아마 편의점 도시락도 제대로 못 먹을걸? 그러게. 가난하게 살더니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 꼴이네. 지수가 명품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야, 수진아, 팁 줄게. 지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라도 받아서 오늘 저녁 제대로 먹어. 라면이라도 사 먹든지. 언니, 10,000원으로 뭘 해? 요즘 라면도 비싸던데. 지연도 지갑을 꺼내며 비웃었다. 그래? 그럼 내가 5,000원 더 보태줄까? 지연은 5,000원짜리를 꺼내 구겨서 수진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자, 이제 15,000원이다. 이 정도면 편의점 도시락에 우유 한 팩 살 수 있겠네. 크크크, 우리 착하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해. 두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참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야, 그나저나 30년 전 생각 안 나? 제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때 지수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 그때? 완전 웃겼지. 제발 그만하면서 울던 거. 맞아. 팔 부러졌을 때 비명 지르던 거. 아직도 생생해. 으아. 이러면서 지연이 과장되게 흉내내며 웃었다. 수지는 여전히 묵묵히 서빙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수진아, 너 결혼은 했어? 아니면 아직도 혼자야? 지연이 비꼬듯 물었다. 설마 이 나이까지 혼자는 아니겠지? 근데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남자가 있을까? 수지는 턱을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다 들었어? 응. 내가 할 말 다 들었냐고.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뭐야? 쟤 갑자기? 지수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주방복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다. 야, 뭐 하는 거야? 주방복을 벗자 그 안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이 나타났다.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다. 이게 뭐야? 지연과 지수는 입이 떡 벌어졌다. 3부 첫 번째 반전. 수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다. 30년 동안 뭐 했냐고? 궁금해? 수진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학금 받아서 연세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들어갔어.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지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던졌다. 그 후 10년 동안 호텔에서 밑바닥부터 일했지. 주방 보조, 웨이터, 프런트 데스크, 레스토랑 매니저. 모든 부서를 다 거쳤어. 명함에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그룹 회장 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20년 전에 첫 호텔을 인수했어. 그때부터 하나씩 늘려갔지. 지금은 전국에 15개 지점. 지수는 명함을 들고 손이 떨렸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확인해 볼래?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다. 화면에는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 그룹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고 회장 소개란에 수진의 사진이 있었다. 총 자산 5천억 원, 작년 매출 8천억 원, 직원 3,000명. 지연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니, 그럼 아까 주방 보조는, 그거? 수진이 빙그레 웃었다. 가끔 주방에 들어가서 직원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 현장을 잊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주방복도 입고 서빙도 해봐. 밑바닥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돼. 아까 팁 줬지? 15,000원. 수지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들었다. 고맙긴 한데 나한텐 필요 없어. 그녀는 돈을 두 사람 앞으로 다시 밀었다. 너희가 가져. 솔직히
너희한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희 남편들 식품 회사 60%가 우리 회사 납품 제품인 거 아니? 내가 만약 계약 해지하면 너희 남편들 사업도 많이 휘청일 텐데 내가 손을 쓴다면 부도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다. 한 100억 정도 손해거든. 무슨 소리야? 수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의 복수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아직 몰라. 30년 전에 너희가 나한테 한 짓 하나도 안 잊었어. 사부 복수의 시작.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수지는 차갑게 웃었다. 지금 사과하는 거야? 내가 주방 보조인 줄 알았을 때는 온갖 모욕을 다 주더니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너희는 30년 전에도 나를 무시했고 30년 후인 지금도 나를 무시했어. 변한 게 없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짓밟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비굴하게 구는 거지. 수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너희를 용서할 수 없었어. 꿈에서도 복수를 꿈꿨어. 너희가 무릎 꿇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버텼어. 그녀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준비했어. 너희에게 똑같이 돌려줄 방법을. 무슨 말이야? 다음 주부터 이 호텔에서 너희 출입을 금지할 거야.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해? 수진이 비웃었다. 3년 동안 매일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든 게 너무한 거지. 이건 그냥 내 사업적 결정일 뿐이야. 제발. 그리고 말이야.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다른 호텔 체인들한테도 연락할 거야. 내 친구들이 운영하는 곳들이거든. 너희 같은 손님은 받지 말라고. 지수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정말 뭐? 비겁해, 치사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30년 전에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지수와 지연은 호텔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오부, 공허한 복수. 그 후 3개월 동안 수진의 복수는 계속됐다. 전국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출입이 금지됐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도, 비싼 차를 타고 있어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손님께서는 저희 호텔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와 지연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그들이 자주 가던 모임에서도 조용히 배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만행이 입소문을 타서 지연에 따른 파혼을 당했다. 또한 그들의 남편들 또한 사업의 매출이 60% 이상 줄어들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수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어느 날 밤, 수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뭔가 공허했다. 그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다. 30년간 굶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6부 두 번째 반전. 6개월 후 수진의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지수였다. 수진에게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우리한테 한 일이 정당한 복수라는 걸 알아.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지난주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딸이 다른 애를 괴롭혔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내가 30년 전에 너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내 딸이 피해자 부모의 눈물을 보는 순간 매 부모님이 느꼈을 고통이 이해됐어. 나는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 왜 애가 그렇게 잔인했는지,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연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 폭력 예방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비밀리에 지수와 지연이 자원봉사하는 학교를 찾아갔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선생님, 왜 다른 애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한 학생이 물었다. 지수가 무릎을 꿇고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30년 전에 한 친구를 괴롭혔거든. 그 친구는 지금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아. 그리고 선생님도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친구는 선생님을 용서했어요? 아니,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그리고 당연해. 선생님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지연이 덧붙였다. 그래서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살지 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마. 그 상처는 평생 가.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돌아섰다. 7부 1년 후. 진짜 반전. 1년이 흘렀다. 지수와 지연은 여전히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남편들도 함께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느 날 수지는 그들을 다시 호텔로 불렀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이번에는 VIP룸이 아니라 작은 카페 테이블이었다. 1년 동안 너희가 한 일들 다 봤어. 수진아, 우리는. 수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블랙리스트 해제했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정말? 응. 그리고 수지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사실 내가 너희한테 하나 숨긴 게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너희 남편들 회사 말이야. 태양식품, 한진식품. 수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두 회사에 지난 5년간 투자한 익명 투자자가 바로 나거든. 뭐, 태양전자에 100억, 한빛산업에 100억, 총 200억 원. 내가 넣었어. 지수와 지연은 숨이 막혔다.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해서 너희 남편들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 권력을 쥐고 있고 싶었어. 수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회사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희 남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더라.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수진아, 지수 언니 남편은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지연이 남편은 어려운 가정 직원들 지원을 많이 하더라. 그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잖아. 수지는 두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다. 다음 달에 추가 투자 집행돼. 태양전자에 300억, 한빛산업에 200억. 이게 무슨. 너희 남편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힘들게 할 순 없어. 지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8부 진정한 용서의 의미.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너희를 용서한 건 아니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진정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30년 동안 곪은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지나야 해. 어떤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하지. 수진아, 하지만 나는 깨달았어. 용서는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수지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독이야.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갉아먹어. 30년 동안 나는 너희를 미워하면서 성공했지만 동시에 그 미움 때문에 진짜 행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너희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계속해.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 학생들한테 얘 경험 이야기하는 것. 그게 진짜 속죄야. 수지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너희 딸들한테 잘 가르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돈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말라고. 지수와 지연은 수진에게 다가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야. 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한다는 건 너희가 한 짓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절대 괜찮지 않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미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나를 더 사랑하고 싶어. 미움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싶어. 그게 진짜 내가 이기는 거야. 진짜 엔딩. 10년 후. 수지는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때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회장님, 30년간의 학교 폭력 피해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처는 아직도 있어요. 가끔은 아파요.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상처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 용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용서는, 수지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용서를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미움이라는 독이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기자가 물었다. 만약 다시 17살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수지는 웃었다.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견디라고.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30년 후 내가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복수하지 마. 미워하지 마. 대신 성공해. 행복해져.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가장 위대한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가장 강한 힘은 용서야.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인터뷰가 끝난 후 수지는 재단 건물로 돌아왔다. 현관에서 지수와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수진아, 왔어? 지수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응. 뭐 해? 애들이랑 쿠키 만들고 있어. 같이 할래?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과 함께 했다. 30년 전, 그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고 있었다. 용서의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진정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30년 동안 곪은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용서를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독이 더 이상 나를 갉아먹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진정한 복수와 용서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